지난 6.13 지방선거는 여주시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보수정당에서 계속 시장과 그 다음에 시의원의 그 다수를 차지했었는데요. 이번 4.13 지방선거에서 특히 비례대표가 보수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정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주시의회 의원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정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거가 있기 전까지 네. 교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교사 생활이 안정적일 텐데 네. 보통 일반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데 안정적인 교사 생활을 그만두시고 이런 정치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은 뭐 정치에 대한 꿈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교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내다가 요즘에 사회가 급변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급변하는 세대에서 수업에 굉장히 큰 혁신을 이뤄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체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다가 제가 이제 경력이 한 29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젊은 교사들이 진출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쉬게 되었다가 강천중학교 옆에 이제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건 아무리 합법적이어도 학교 옆에 그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반대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업자분께서 함께 이제 공채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득을 한 그런 말씀에 흔쾌히 허가 신청을 철회해 주셔서 그거를 이제 맡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부평 1리에 강천면 부평 1리에 석산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도 또 주민 생활에 이거는 치명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반대 운동을 같이 하다가 민주당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또 평상시 교사로 있으면서 이거는 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좀 있었어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참에 한번 열심히 들어가서 해보면 여주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좋은 창의적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시민운동과 더불어서 함께 교육적인 어떤 좋은 방향을 모색해보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거 기간 동안 네. 일반 보통 그 지역구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에서 뭐 굉장히 아침 뭐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막 엄청나게 막 춤도 추고 네, 그러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비례대표라서 네. 조금 쉽지 않으셨어요? 선거운동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안을 받고 결심을 하게 된 게 민주당에 입당한 게 작년 9월 1일이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관심이 없던 분야에 새로 들어오게 되어서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에 대해서, 정당 활동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당원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들을 좀 많이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활동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로 사무실에서 많이 보내긴 했지만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에서는 저도 열심히 사거리에서 열심히 춤추면서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시민들께서 주로 하시는 이야기와 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셨죠?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고, 또 저는 이제 주로 학교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제발 좀 잘 당선돼서 들어가서 또 여주시에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느끼게 된 거는 원래의 마음가짐도 그랬지만 문제점을 빨리 발견해내고 빨리 파악해서
해내고 창의적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바람이 불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여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득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상상하기가 쉬운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비례대표가 이제 당선될 거다 이런 생각이 사실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당연히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쪽에서 비례대표를 할 거라고 이제 대부분 예상을 하셨죠. 네. 그런데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네. 예, 선거 결과가 나오고 처음에 네. 예, 하신 일이 뭔가요? 처음에요? 그냥 선거 그 발표 사무실에서 그냥 가족들하고 또 같이 선거 캠프 이런들하고 그냥 축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워낙 얼떨결에 있었던 일이라서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1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22세부터 36세까지 제자층들이 좀 있었습니다. 젊은 제자층들이. 그때 당시는 뭐 선거 캠프에 와서 합류해서 도와준 친구들도 있었지만, 뒤에 선거 당선된 뒤에 그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조직해서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당선시켜드려야 된다고 했던 제자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굉장히 제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네. 예, 가족들이 뭐 좋아하나요? 처음에는 저희 가장 가까운 남편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건 잘못하건 욕을 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 많은 상처들을 견딜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지켜볼 자신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반대를 했었고요. 의외로 저희 친정 가족분들은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선거 치르고 제가 당선된 거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어한 걸 딸이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굉장히 또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또 제대로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고 계세요. 지금 남편은 굉장히 적극 지지자이고요. 네. 그러면 뭐 이번 기회에 네. 남편분 포함해서 네. 예, 가족들한테 좀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시죠. 뭐. 네. 인생이 한 50이 넘어가고 삶을 좀 뒤돌아보니까 제일 가장 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가족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론 뭐 가족들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또 적극적으로 끝까지 또 살림까지 도맡아서 해주시는 남편도 있고 또 자녀들도 굉장히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엄마 멋있어요 하는 아들도 있고요. 또 딸도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도 엄마 도와주겠다고 경제적인 이런 어떤 특별한 제안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해주고 또 그러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낳아주신 부모님, 또 지지해주시는 저희 가족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의정 활동에 대해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어쨌든 첫 번째로 행정사무검사를 마치셨어요. 네, 좀 소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떠셨나요? 저희가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행정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8천억이나 되는 예산안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는 시간이 너무 적었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 또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좀 집중적으로 파봤고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하고 같이 일해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은 있는데 또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여주시가 좀 더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발전하는 여주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본 생각으로 밤을 새워서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네.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네.
이제 발언을 뭐 그러니까 성명서를 통해서든 뭐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든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분들이 이제 노조할 권리가 있고 그분들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대화나 좀 좋은 자리가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었으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점,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정적인 그런 어떤 데 자극적으로 대해오는 그런 워딩은 좀 저희들한테 상처가 되긴 했었습니다. 뭐, 근데 앞으로 서로 저번에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잘 했어요. 그래서 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29일부터였나요? 예, 네. 9일간 네. 예, 국외 연수를 유럽으로 갔다 오셨는데 네,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저도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언론에서도 굳이 그렇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네, 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입장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책을 읽거나 그 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어떤 연구 보고서를 읽거나 해서 습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느껴지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또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얼마만큼을 얻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아동국에 갔었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깊이 했고요. 또 로마의 경로당에 갔었을 때는 참 그분들이 저희 나라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예산 지원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노인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 회장님 되시는 분이 신나서 함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보니까 저런 부분도 우리가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독일에 갔었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직업인으로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될지 아니면 학업에 더 열심을 내서 해야 될지가 담임쌤이 거의 최종 결정을 하신대요. 그래서 학부모와 물론 상담을 통해서 결정은 하지만 그런 천천히 깊이 들여다보는 교육 시스템만큼은 그리고 또 대학원까지 무료인 그런 시스템만큼은 정말 많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하고 쉬기도 했고요. 또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저희들 시의원이 제가 학교 있을 때보다 정말 쉬지를 못해요. 저 똑같이 출근은 하는데 학교 있을 때 하고 근데 퇴근은 9시, 10시 주로 남편하고 같이 5시에 퇴근해 본 적이 딱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행사도 다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국외 여행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비난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는 부분이 있어서 또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많지만 네. 이번 주에 네. 금요일이죠. 네네. 명성황후생가 네. 문회관에서 의정 포럼을 하신다고 해요. 네. 이번 주제가 청소년 진로 방향 모색.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는 교육의 변화가 이제 교육 혁신 쪽인데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는 학년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또 학교에 따라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그건 결정하기 나름인데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그 다음에 꿈의 학교, 꿈의 대학 이래서 자기 흥미와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끝나고 가서 여주에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중앙통에 있는 PC방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가방을 학교에서 끝나고 놓고 와서 노는데 배움이 되는 시스템, 그런 장소, 그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너무 아쉬워서 이것을 한번 어떻게 지역교육청과 학교와 또 지자체가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쉬웠던 점, 또 여기 지자체에 들어와서 아직도 이해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함께해서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시작한 포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지역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그 의원으로서 네. 의 역할이 기존에도 지금 교육청에 그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지 않나요? 네네. 기존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분명히 그 교육 예산이 내려갈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교육의 개혁을 하자는 얘기는 제가 언제부터 한 40년 드는 거 아닌가?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네. 오히려 또 예전보다 그 콩나무 시루처럼 잔뜩 있던 학생들이 이제는 네. 이제 점점 교사 대비해서 학생 수도 줄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 여건은 좋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변화는 없이 그냥 네. 아이들이 그냥 단순 지식을 네. 그 대입제도 하에서 네. 그 시스템은 그냥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 학교에서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하는 그런 포럼의 어떤 기본 바탕은 그 칙센트 미하이라고 하는 시카고대 교수님이 쓴 몰입과 진로라는 연구 보고서를 이제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소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6년, 10년짜리 연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저희 나라는 뭐 거의 1년 정도면 하면 끝났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고 이것이 재미가 있냐, 보람이 있냐,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해서 통계로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3가지 종류로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일의 개념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다음에 재미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일도 아니고 재미도 아니고 무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근데 이제 일에 대한 개념은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이 따르는 거고요. 재미는 보상 없이 그냥 순간의 재미만 추구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인데, 일에 대한 개념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의 퍼센테이지가 좀 많은 학생들은 사회생활이나 대학생활을 정말 잘 하는 그런 경우로 이제 결과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일과 재미의 개념, 목표도 있고 보상도 있으면서 재미도 있는 일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런 어떤 자기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2가지가 만족되는 그런 일들이 영구적으로 결과로 나온 퍼센테이지가 많게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기본적인 생각에서, 가정에서는 어차피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진로 상담 부장님이라 그래서 진로 쪽에 전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어떤 미국의 고등학교는 상담쌤이 7분이세요. 저희는 크거나 작거나 딱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한 학생을 관찰하는데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긴 한데, 이런 것을 충분히 관찰해서 이 아이의 흥미가 뭐고 적성이 뭐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이 아이가 이런 쪽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 시스템 쪽에 의해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보고서까지 나올 수 있는 시스템들이 빨리 갖춰져야 돼요. 근데 여주시는 그게 전무입니다. 전무. 그래서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도 진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가지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다가 보니까 그 일만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지금 지자체에서는 교육체육과 과장님 한 분에 청소년 팀장 한 분, 또 주무관님 계시고 그다음에 진로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한 가지 일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하기가 어렵고, 작년까지는 저희 여주시청에서 진로 체험에 관계된 예산 지원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꼴찌예요. 0이죠, 0.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 풍부하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역교육청, 학교, 지자체에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그 진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진로에 대한 그 향후에 그 전망을 가지려면 청소년들이 이제 전망을 가지려면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뭐 또 예산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좀 예산을 수립해서 관계 이제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지자체에서, 왜냐하면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도 보직이 자꾸 바뀌거든요. 또 시청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거의 보직이 바뀌더라고요. 전문성을 가지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3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배우고 전문성을 익혀서 2년은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바뀌는 시스템 때문에 그 전문적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전담하는 전문 인력, 예를 들어서 뭐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1명에서 2명 내지는 진로만 담당하는 분이 계셔야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잘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사회복지 그 아동들을 이제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학년 때부터 이제 계속 교육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 지원이 한 10개월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8개월 뭐 6개월 이렇게 되면 사실 교육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정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정을 끊는 거예요. 정을 끊고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제가 이제 그냥 아예 저희는 이제 그쪽 기관하고만 계속 저희가 뭐 돈을 안 받고 계속 이제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을 끊고 니네 이제 우리 가르친 거나 뭐나 그런 거 없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프로그램이 1년짜리는 좀 문제가 많거든요. 단연간 좀 계속 단연 지원이 돼서, 또 물론 그것을 오래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좋은 성과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일몰질 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웬만하면 1년짜리는 좀 교육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1년, 2년이 아니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지어지면 거기서 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끊임없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그래서 제가 청소년 진로 체험 진학 상담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이제 마련될 거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항상 그 전담하는 인력들이 상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지역사회 여러 가지 사회단체와 또 방과후 교사나 또 교육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서 돌아가면 1년, 2년 이렇게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추구하는 건 반영구적이죠. 거의 지원되는 그런. 근데 학생들의 수요가 없으면 그 분야에는 좀 없어지는 프로그램도 생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0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구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이것이 결국 가면 저희 나라 교육 시스템은 지금 모든 교육적 책임은 학교에서만 절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함께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그러면서 함께 시민의식도 성장하고 교육적인 체계도 잡아가자라는 의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시민들께 저희 여주신문 뭐 인터뷰에서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저를 그래도 믿고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기대와 희망에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우리 동네 교육 전문가로서 여주시에 걸맞는 어떤 교육적 시스템, 교육적 방향, 또 학부모와 학교와 또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같이 만들 거고요. 또 포럼으로 끝나서 어떤 방향만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교육적 제안을 하는 곳에는 제가 요청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의 임기 동안 여주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